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그 영양제, 혹시 우리 몸속에서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영양제와 약물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바로 그 건강 습관이 어쩌면 우리 건강 목표를 몰래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범인은 바로 상호작용이라는 녀석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아침에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이 커피 속 카페인과 탄닌이 철분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 흡수를 딱 막아버리고 비타민은 몸 밖으로 더 빨리 내보내버린다는 거죠. 비싼 돈 주고 챙겨 먹는데 너무 아깝지 않나요? 자, 그럼 대체 어떤 조합이 문제인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정말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들, 그러니까 이것만은 제발 같이 먹지 마세요 하는 최악의 조합들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편은 정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철분, 칼슘, 아연처럼 몸에 흡수되는 길이 똑같은 미네랄들은 대표적인 상극이에요. 또 몸에 좋으려고 먹는 비타민C가 소중한 유산균을 죽일 수도 있다니 좀 충격적이죠? 이게 그냥 효과가 좀 떨어지네 이 수준이 아니라 심하면 특정 영양소 결핍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앙속, 철분과 칼슘을 한번 볼까요? 둘 다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들이지만 문제는 장에서 흡수되는 길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마치 좁은 골목길에 차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교통대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서로 길 막다가 둘 다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막 엇갈리는 그 유명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보세요. 정말 이상하죠? 어떤 전문가는 칼슘이랑 마그네슘이 서로 싸우니까 무조건 따로 먹어라 하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무슨 소리냐?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 삼총사를 함께 먹어야 최고다라고 말해요. 아니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 완전히 다른 두 주장의 과학적인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따로 먹어라 하는 쪽의 주장입니다. 이건 앞서 봤던 철분, 칼슘 이야기랑 원리가 똑같아요. 칼슘하고 마그네슘도 장에서 같은 문을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몰려들면 그 문 앞에서 교통체증이 생겨서 흡수 효율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쟁적 흡수라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같이 먹어라는 주장에도 정말 기가 막힌 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시너지 효과라는 건데요. 이건 진짜 환상의 팀플레이예요. 자, 우리 몸이 칼슘을 잘 쓰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D가 잠만 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 이 비타민 D를 흔들어서 깨우는 역할을 마그네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쫙 끌어올려주는 완벽한 협력 관계인 거죠. 자, 그럼 이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역설의 정답은 뭘까요? 해답은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 6시간. 맞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 바로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두 주장 다 맞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흡수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최소 6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따로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충분히 섭취해서 우리 몸속에서 멋진 팀워크를 발휘하게 해줘야 하는 거죠. 결국 핵심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양제끼리의 충돌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훨씬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는 약과 영양제의 충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 드시는 분이 좋다고 소문난 오메가3를 같이 먹었다? 이건 정말 위험해요. 출혈 위험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흔한 감기약 하나 잘못 먹었다가 고혈압약 효과가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고요.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영양제 하나를 추가할 때도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정말로요. 아니 그냥 좀 시간차 두고 먹으면 되지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 원칙을 지키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수술은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위의 크기를 좀 줄이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 즉 소화 시스템의 구조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꿔버리는 대수술입니다. 당연히 영양소를 흡수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평생 매일같이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제를 먹어야만 합니다. 이건 먹으면 좋다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안 먹으면 위험하다는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규칙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 환자들의 평생 관리 계획표의 일부입니다. 보세요. 평생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피 검사를 통해 철분이나 칼슘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결핍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정말 현실적인 무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철분과 칼슘을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다는 건 그냥 효과를 높이는 꿀팁 정도가 아니에요. 심각한 합병증을 막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매일매일의 중요한 생존 수칙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영양제와 약을 식탁 위에 한번 쫙 펼쳐놔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먹는 이 조합에 대해 그리고 이것들이 내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그 소중한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